만능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인이랑 모르기가 더 힘든 한국의 대표적인 연쇄살인범의 사주를 분석해보는 영상 콘텐츠인데요. 내 안에 악마가 산다라는 문장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진 한국의 연쇄살인범의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죠. 정두영이라는 남자분의 사주 분석을 해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그 정도로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성격을 가진 살인마의 사주를 가진 분일지 아닐지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와있는 정두영이라는 분의 사진과 그분의 사주 원국입니다. 일단 제가 사주 분석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이 유튜브를 운영한 지도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이 사주가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극악무도한 사주로 보이나요? 네, 제가 너무 급작스럽게 물어봐서 당황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기에는 이 사주는 남을 살해하거나 극악무도한 성격을 지닐 만한 사주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거칠고 포악한 사주는 아니라는 거죠. 그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구독자 수가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정두영 사주 무삭제 편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살인마스러운 사주가 아닌데에도 인생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렇게 멀쩡한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1년 안에 무려 9명을 살해를 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은 바로 이분의 박복한 어린 시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이 1968년 12월 부산 출생이라고 해요. 정확히는 12월 31일 날 태어나셨습니다. 을해일주죠. 그리고 3남 1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정두영 이분이 태어나고 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사망을 하셨다고 해요. 부사망이죠. 부친이 사망을 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자라면서까지도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체격이 왜소한 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키가 지금 여기 소개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170 훨씬 안 되는 이제 160 초중반대의 키를 가진 분으로 알고 있어요. 뭐 옛날 사람들 키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작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즘 사람들 키에 비하면 훨씬 작은 키죠. 요즘 뭐 기본 남자들 키가 180은 뭐 넘어가니까. 지금까지 2세 때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체격이 왜소한 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사주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자 사주에서 이 이외에 대한 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시작하겠지만 이 남자 사주에서 월간, 즉 여기가 부친 자리거든요. 아버지 자리에 겁재를 깔고 있으면, 여기 나와있죠. 간목이 겁재를 깔고 있으면 부친을 빨리 여의거나 부친과의 인연이 박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두영 씨의 일간을 보면 을목일간으로 태어났는데, 을목은 이제 제가 사주 유튜브를 하면서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지만 물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사주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고 사주를 판단하는 건데, 이 을목은 물상론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화초, 꽃, 아직 덜 자란 새싹, 그리고 부평초 같은 식물로 비유가 되고, 그리고 동물로 치면 참새와 같은 동물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을목일간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체격이 왜소하고 덩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키는 작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고서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나이에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외모가 왜소한 게 다 사주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정두영의 어머니는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점이 굉장히 특이한데,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재혼을 하고 나서 정두영은 삼촌의 집에 맡겨졌다고 해요. 어머니가 키우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한 가지가 어머니가 재혼을 하고 나서 삼촌 집에 맡겨졌다고 했죠. 그런데 5살 때 삼촌이 고아원에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고아원에서 한 2년 정도 지내다가 7살 때 새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가게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이 정두영이라는 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이제 본인을 이끌어줄 수 있는 어른, 그래서 바람직한 모델이 없었고 또래 문화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박복하고 불행한 어린 시절이죠. 자, 그래서 이야기를 쭉 계속해서 나열을 하자면, 그렇게 고아원 생활을 전전을 하다가 1988년 이때가 무진년이죠. 즉 정두영씨가 21살이 되던 해에 학교에 강도짓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그 학교의 교사를 살해하고 그 학교의 방범대원까지 살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리적으로 보자면, 왜 굳이 이때, 즉 1988년에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살해한 사람이 하고 많은 직종들 중 교사와 방범대원을 살해하게 되는지도 이분의 10년 대운과 1년 세운의 사주 원국에 빗대어서 보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죠. 거의 뭐 빼박일 정도로 완벽하게 추측이 가능한데, 일단 정두영 씨가 교사와 방범대원 둘을 살해한 시기에 속한 대운과 세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세운상으로는 1988년 21세가 되던 해인 무진년이고, 그 21세에 해당하는 10년 대운을 빗대어서 보면 12세에서 21세 사이, 22세 전이죠. 즉 12세에서 21세 사이 대운인 병인 대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운과 정두영씨가 살해를 저질렀던 병인 대운과 무진 세운을 사주에 빗대어서, 원국에 빗대어서 보면, 사주 원국에 이 신금 정관을, 관은 내 자신을 억제하고, 극한은 어떻게 보면 그 사주에서는 이제 나를 제어해주는 법, 사회적 규율이라 그랬죠. 이 정관을, 병화가 을목 입장에서 상관으로 들어오는데, 상관이 정관을 쳐버리면서 상관 경관격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상관 경관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이 영상에서 설명하지 않고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할 건데, 어쨌든 상관 견관이 되어서 이 나를 억제하는 이 정관이 힘을 못쓰고 녹아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녹아버린 신금 정관을 1988년 무토 진토가 정두영씨 사주 원국 연간인 무토 정제와 기가 막히게 세력을 이루어서 정관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토기운 정편제 세력을 이루어서 제극인으로, 여기 나와있죠. 토기운 정편제 세력을 이루어서 편인정인, 즉 인성 세력을 사정없이 극해버립니다.
여기 나와있죠. 이 인성 세력을 극혀버리는데, 사주원국 연주에 빗대어서 보면 정두영씨 원국의 지지 신금은 본래 년간 무토의 생을 받아서 힘이 강해지는 것은 맞아요. 토생금으로 강해지는 것은 맞지만, 이 1988년에 세운 무진의 토국으로 들어와서 본래 연간 무토와 강력한 세력을 이루면서 토세력이 너무 강해집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토세력이 너무 강해지는데, 그렇게 신금 정관이 이 토에 완전히 묻혀버리게 되죠. 근데 더군다나 이 12세에서 21세 병인대운에 이 신금 정관이 병화에 상관으로 인해서 쳐져버려서 가뜩이나 녹아져버린 상태에서 토기운 세력들이 묻어버리니까 이 정관이 완전히 힘을 못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금 정관은 이때 정두영씨 12세 대운과 1988년에는 이 금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토로서 묻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기운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돼서 그렇게 보았을 때 나를 억제하고 억압하는 규율, 즉 법을 의미하는 관이 토에 묻혀버렸으니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강력한 정편제 세력이 월지와 일지에 편인을 사정없이 극을 맞춰버리는 제극인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운과 세운을 그렇게 종합을 해보면 병인대운에서는 병화상관이 신금 정관을 쳐버리니까 어떤 사람을 치게 될까요? 정관스러운 사람을 쳐야 되겠죠. 즉 정두영이 살해했던 교사와 방범대원 중에서 나를 억제해주고 법적으로 다스려주는 사람을 쳐야 하니까 누구를 쳐야 할까요? 네, 그렇죠. 방범대원을 쳐야 되겠죠. 그렇게 12세부터 21세까지의 병인대운에서는 방범대원과 같은 업종에, 즉 나를 법적으로 규율적으로 다스려주는 정관스러움을 가진 사람을 피해 입히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대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세운상에서는 아까 전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죠. 1988년 무진년과 사주원국의 연간 정제가 강한 토기운 세력으로 뭉쳐서 신금 정관을 묻어버리고 제극인을 하게 된다고 했죠. 재성이 인성의 기운을 가진 사람을 쳐야 하니까 어떤 사람을 쳐야겠죠. 인성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학업운, 학업운과 교육운, 그리고 문서운도 해당합니다. 부동산 계약 문서 같은 거요. 그런데 이때 정두영의 나이가 18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문서운 관련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기에는 턱없이 어린 나이죠. 그러면 문서운 관련된 사람에 대한 가능성에서는 제거를 하고 학업과 교육에 관련된 사람과 관계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제극인으로 토기운 세력이, 제극인 세력이 강해져서 제극인으로 그 사람을 사정없이 쳐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두영은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서 11년을 복역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1998년에 출소를 하게 되는데, 나오자마자 범죄를 또 저질러 버리는데요. 이때는 살인 살해가 아닌 절도죄로 체포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절도죄를 저지른 때인 1998년에 해당하는 세운 시기로 가보면, 여기 나와있죠. 1998년으로 가보면 정두영의 1998년의 대운을 보게 되면 18세의 교사와 방범대원을 살해하고
11년을 복역하고 나오자마자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29세가 되겠죠. 29세. 29세에 해당하는 대우는 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22세에서 31세 사이를 의미하는 정묘년 대운입니다. 정묘년 대운이요. 정하는 을간 입장에서 식신에 해당하고 지지의 묘목은 을간 입장에서 비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정두영이 절도죄를 저지른 1998년에 세운을 보면 지지에 인목 겁재 또한 들어가 있네요. 즉 비견 겁재가 초록색글씨 보이시죠? 비견 겁재가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히 이론적, 물상론적으로도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지만 이것 또한 더 자세한 건 무삭제편에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98년 이때의 핵심 포인트는 대운과 세운의 묘목과 인목으로 쌍으로 목기운이 들어오면서 비견겁제의 세기가 극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른 십신보다도 사실상 비견겁제가 사주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형국인데요. 그렇게 보고 사주를 보시면 비견겁제는 정인 편인과 같은 인성을 극하거나 관성을 극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1988년 병인대운 무진 세운처럼 누군가를 살해하는 운까지는 가게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정화가 대운에 들어오고 식신이 들어온다고 했죠. 그리고 뭐 비견도 강해지긴 하지만 뭐 정제도 운에 있을 때도 무토 정제로 즉 돈을 벌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더군다나 대운이 뭐가 들어온다 했죠? 정화 식신이 들어온다 했죠. 그래서 식생제가 됩니다. 식생제가 되면서 즉 이때의 생각의 흐름은 그런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식생제, 즉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절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쪽의 운으로 흐름을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1998년에 절도죄를 저지르고 나서 6개월간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사회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1999년에 이때 정두영의 범죄 커리어에 클라이막스를 찍게 됩니다. 1998년에 이분이 절도죄를 짓고 난 후에 1999년 이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무려 16번의 강도짓과 그 과정에서 9명을 살해를 했다라고 해요. 도대체 왜 이때 자신을 절제를 못하고 이렇게까지 살인을 저질렀나 살펴보니까 정두영이 무차별 살인을 저질렀던 때인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기토와 진토가 차례대로 들어오면서 토기운 글자, 이때는 32세 대운으로 들어가죠. 토기운 글자 원국의 연간의 정제부터 해서 32세 대운의 무진 토기운, 그리고 99년과 20년에는 토기운이 각각 한 번씩 들어오죠. 그래서 1999년과 2000년까지 토기운 세력이 4개가 되면서 이때 1988년보다 하나가 더 많아졌죠. 토기운 세력이 더 강해진 겁니다. 훨씬 더 강해지면서 정두영 씨가 1988년에 교사와 방범대원을 살해했을 때
있었던 토기훈 세력보다 훨씬 더 강한 토기훈 정편제 세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세력이 사주 내의 편인 정인을 더 사정없이 쳐버리는 그러한 제극인 형국이 또 발생합니다. 근데 이때의 제극인 형국은 1988년 때보다 훨씬 더 극악무도한 제극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 세력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식생제 구조가 전혀 안 되고 제극인 형태로만 사주가 짜여지기 때문에, 즉 먹고 살기 위해 재물을 번다 라는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지 않고 재물을 벌기 위해 나를 막는 모든 것을 극한다 라는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1999년부터 시작하는 이 토기훈 정편제 세력이 1988년대 토기훈 정편제 세력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1988년에 비교해서 1999년에는 무려 16번의 강도직, 그리고 인명피해는 무려 9명을 살해하게 되는 어마무시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2000년 4월 14일에 정두영은 체포가 되고 사형이 확정이 됐다라고 해요. 근데 현재까지도 이제 구치소 복역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 상담가로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두영이 2000년 6월이 되기 전인 2000년 4월에 체포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왜 2000년 6월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냐 하면, 2000년에는 세운상 경금, 이 천간에 들어와서 경금이 을목 입장에선 편관으로 들어옵니다. 편관으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같은 해인 2000년 6월을 보시면 지지 5화로 이때 식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 살인범과 같은 범죄자에게 들어가면 가장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운인 식신, 제살, 여기 나와있죠. 식신이 편관을 만나면 식신이 편관을 쳐버린다는 뜻으로 식신제살 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신제살 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2000년 6월에 이 식신제살은 워낙에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할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00년 6월 이전인 4월에 잡혀서 구치소로 들어갔다는 점이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것이 저의 요점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쇄살인범 정두영의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범죄자적인 사주를 갖고 있는 분일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기에서까지 해서 알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사람 사주가 아무리 범죄자와 전혀 동떨어진 사주라고 해도 어린 시절이 불우하거나, 즉 바람직한 모델이 없거나 또래 문화가 없으면 아무리 멀쩡한 사주라도 이제 생각이 좀 비뚤어지든지 해서 그런 극악무도한 사주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이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연쇄살인범 정두영의 사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많이 길었습니다. 영상이 길었던 이유는 정두영은 이 이후에 나올 연쇄살인범들의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쇄살인마들이 갖고 있는 사주의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기 위해서 개념 소개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의 살인마 사주 분석 영상들에서는 이 영상의 반 정도 길이밖에 안 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연쇄살인범 정두영 씨의 사주 분석을 해보았고, 혹시라도 개인적인 사주 상담을 원하신다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영상 안에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적어놓는 제 만능사주 카카오톡 링크 혹은 제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인 every사주의@gmail.com으로 문의를 주신다면 친절하고 섬세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주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물러가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